한밤중 새벽 2시, 당신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고 있습니다. 매번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은 느낌, 방광이 늘 가득 차 있는 듯한 불편함. 55세 혹은 60세가 넘은 분이라면 이 문제가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밤에 저지르기 쉬운 몇 가지 습관만 바로잡아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개선됩니다. 놀랍게도 70% 이상의 중장년층이 매일 밤 실수하고 있는 습관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며 결국 건강까지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점은 이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놀라운 도미노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방광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억력, 움직임, 삶의 질 전반이 향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숙면을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밤에 3회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70% 가까이 높고 심장질환 위험은 50% 증가하며 단 6개월 만에 기억력 저하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주 깨어나면 우리 몸은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신체를 정화하고 회복시키며 면역력을 높이고 기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문제가 전립선이나 방광의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7가지 밤의 적들 때문입니다. 특히 6번과 7번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적부터 살펴봅시다. 바로 이 증상은 나이 들면 당연하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밤마다 3번, 4번씩 깨서 소변을 보는 것이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은 사실 몸 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살 이후에는 밤에 한두 번 정도 깨어 소변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정상으로 보기 어렵고 밤에 휴식을 방해받게 되면 피로가 쌓여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며 포기하고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증상이 잠재적인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는데도 제때 검진을 받지 않아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밤의 빈뇨 증상이 대부분 무심코 반복되는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생활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들은 종종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착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밤 화장실을 가느라 좀비처럼 걷다가 아침에 지쳐서 일어나는 생활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라도 평화롭게 잠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 2시간의 함정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습관입니다. 85% 이상의 노년층이 매일 밤 저지르고 있으며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기 전에 몸을 풀기 위해 허브차를 마신다든지, 가볍게 샐러드나 국 혹은 수박 같은 과일을 먹는다든지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건강에 좋고 잠도 잘 오겠지. 실제로도 건강한 음식들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이처럼 건강하고 가벼운 음식들도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이내에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면 신장은 여전히 낮의 활동 모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장은 물 한 컵이나 수박 한 조각 속 수분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수분을 섭취하면 신장이 계속 작동하게 되고 밤새 방광을 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허브차나 토마토 수프 같은 음식은 천연 성분과 미네랄이 소변 생성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허브차는 가벼운 이뇨작용이 있는 성분이 있을 수 있고 토마토 수프는 칼륨, 마그네슘, 심지어 나트륨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을 더 활발하게 작동하게 만듭니다. 수박이나 수분이 많은 야채가 가득한 샐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당신의 몸은 여전히 낮에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식습관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것은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만약 계절적으로 해가 지는 시간이 일정하다면 해가 지기 시작할 때를 저녁 시간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면 당신의 몸도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해야 하니까요. 밤에 갑자기 갈증이 심해진다면 큰 물잔을 들이키기보다는 작은 한 모금씩 마시거나 얼음을 천천히 녹여 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몇 밤만 지나면 놀라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며 당신의 몸은 마침내 필요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적, 혹시 몰라서 미리 소변 보기의 함정입니다. 이 습관은 매우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방광을 오히려 퇴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 전, 자기 전, 회의 전에 미리 한번 가두자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소변을 참지 않고 습관처럼 자주 보는 경우입니다. 방광도 근육이라는 걸 아시나요? 그리고 이 근육은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당신이 방광이 반쯤 찼을 때마다 매번 비우는 습관을 들이면 뇌는 이 상태를 가득 찼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점점 방광의 용량이 줄어들고 적은 양의 소변에도 급박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건강한 성인의 방광은 30만 400ml 정도를 충분히 보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습관을 지속하면 겨우 10만 150ml만 차도 뇌는 소변을 봐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밤에 자주 깨게 되고 소변을 봐도 컵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반복이 계속되면 뇌는 거짓 경고를 자꾸 보내고 당신은 잠에서 깰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서운 건 밤에 자주 일어나면 낙상이나 골절 사고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고관절 골절이나 두부 손상, 입원이 이런 야간 화장실 가는 도중에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습관은 불면증과 불안까지 유발합니다. 오늘 밤도 또 못 자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쌓이고 결국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자기 전에는 딱 한 번만 화장실에 가세요. 그리고 낮에는 혹시 몰라서 소변을 자주 보지 마세요. 정말 가고 싶을 때만 가야 합니다. 이미 방광이 약해졌다면 방광 훈련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3에서 4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방광은 근육이기에 훈련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적, 잘못된 수면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의외일 수도 있지만 잠을 잘 때의 자세나 베개 사용 방법이 밤 동안의 소변 횟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거나 복부를 압박하는 자세로 자는 것은 방광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는 방광이 가득 찼다고 착각하여 소변 신호를 보내게 되죠. 실제로는 소량의 소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개를 잘못 사용하거나 몸이 불균형하게 눕게 되면 호흡이 얕아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가 있는 분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미세하게 자주 깨어나게 되고 그때마다 방광이 조금만 차 있어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옆으로 눕는 자세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되 복부가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자세는 골반을 정렬시키고 기도를 열어주며 복부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한 너무 두껍거나 단단한 베개는 목과 배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엎드려 자는 자세는 피하고 가능한 한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세요. 만약 당신이 똑바로 눕거나 자면서 자주 뒤척이는 편이라면 허리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지지대를 넣어 몸이 안정되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밤새 자꾸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고 방광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압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 자세를 조정하는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밤새 화장실을 찾는 횟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광도 쉬는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범하는 마지막 3가지 실수입니다. 5번째 적은 바로 낮 동안의 부종 또는 다리의 붓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미용 문제로 여기지만 다리나 발목이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들 때 이는 실제로 몸 안에 수리터의 체액이 쌓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체액들은 우리가 누웠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신장을 거쳐 방광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밤에 소변으로 배출되죠. 이 현상을 우리는 체액 재분포라고 부르며 밤에 자주 깨어 소변을 보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료 용어로는 야간뇨라고도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체액이 밤이 되면 신장으로 이동해 소변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저녁의 소변량은 수분 섭취와 무관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에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양말 자국이 다리에 남거나 걸을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는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이럴 땐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낮에 착용하고 잠들기 전 벗는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적절한 압박 강도는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의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낮 시간 동안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한다면 매 12시간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세요. 하루에 2030분 정도는 다리를 벽에 올리고 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 순환이 개선되고 체액이 다리에 고이기 전에 자연스럽게 순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밤에 짜게 먹는 습관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특히 가공식품, 인스턴트 수프, 과자, 빵, 햄, 소시지, 단 음료나 간식 등에도 숨어있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체액 정체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뇨작용도 자극하여 밤에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만듭니다. 만약 붓기가 계속되거나 잘 빠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십시오. 이는 심장, 간, 신장, 혈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부 정맥류나 순환 문제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적, 바로 더위와 잠옷의 함정입니다.
이건 가장 과소평가되는 실수 중 하나지만 이를 고치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위란 당신의 침실 온도와 수면 중 천이 적절히 떨어지지 않을 때를 뜻합니다. 침실이 너무 덥거나 땀이 나는 두꺼운 잠옷을 입고 자면 몸이 자연스럽게 천을 낮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잠들기 위해 꼭 필요한 생리적 과정 하나를 방해하게 되죠. 바로 항긴유 호르몬, 바소프레신의 분비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자는 동안 소변 생성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면 초기에 천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자는 동안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고 결국 밤새 여러 번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게다가 더운 환경은 신장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게 만들어 원래는 휴식해야 할 밤 시간에도 체액이 더 많이 여과되도록 자극합니다. 이건 역시 밤의 빈뇨를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가장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섭씨 19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만약 에어컨이 있다면 이 온도를 유지하세요. 에어컨이 없다면 조용한 선풍기를 사용하거나 창문을 열어 통풍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잠옷은 두꺼운 플란넬이나 통풍이 되지 않는 합성 섬유를 피하고 면이나 린넨 같은 가볍고 숨쉬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또한 자는 동안 땀이 많이 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외부 온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덮고 자야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도한 보호는 수면 중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적입니다. 7번째, 바로 이 증상을 무시하는 것. 만약 당신이 이미 식사 시간도 조절했고 수분 섭취도 줄였으며 수면 자세와 방 온도까지 다 바꾸었는데도 여전히 밤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면 이것은 절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의료진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몸속 어딘가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전립선이 요도를 일부 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만성적인 변비입니다. 대변이 과도하게 쌓이면 골반과 방광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 기능 저하, 간 기능 이상, 신장 문제, 혹은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질환들은 체액 조절 기능에 영향을 주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증상은 숨겨진 하지정맥류나 내부 순환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야간뇨가 수면 무호흡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환은 잠자는 동안 수초간 숨이 멈추는 현상이 반복되며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소변 생성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당신이 생활 습관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에 자주 깬다면 나이 들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로 악화되기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